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낸 한 해였습니다.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다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오늘 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게 됐지만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하게 됨으로써 광복 후 소련은 북한에, 미국은 남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후 모스크바 3사 회의에서 결정된 최저고련의 신탁 통치,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으로 사건을 거치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남한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하게 되고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어 우리는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전쟁 역사 전문가 학생이 말씀해 주시죠. 남북의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후 양측의 적대적 분위기 속에 38도선 부근에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극동 방어선인 에치슨9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면 기습 남친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남한이 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인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남한이 대비하고 있었다면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질 수가 없었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남한의 수도 서울이 왜 3일 만에 무너지게 되었는지 다음 장소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6.25 전쟁 때 사용된 탱크와 고사 기관총이 전시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6.25 전쟁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6.25 전쟁 당시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T-34 탱크를 몰고 수백 대의 자주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했고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병력과 무기에서 뒤진 국군은 한 달 만에 낙동강 일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과 3일 만에 수도 함락이라는 위기상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알아보시죠. 여기는 자유수호의 탑입니다. 6.25 전쟁과 유엔 참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의 기습 납치에 놀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납치를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우리를 도우러 부산으로 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T-34와 방어선 앞에 유엔군이 상황을 역전시키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메가더는 북한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밀고 올라가자는 메가더의 전술이었죠.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이루게 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수호의 탑에서는 메가더 장군과 유엔 16개국의 참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안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한국 전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전세를 역전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고 쭉쭉 밀고 올라가 38도선을 통과한 날이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더 북상해 평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 전쟁에 개입하면서 병력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가해 70여일 만에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이후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54년 7월 27일 전쟁은 멈추었지만 끝나지 않은 채로 휴전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소련의 제안으로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휴전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결정, 포로 송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계속되어 쉽게 타결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남과 북은 조금이라도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는 오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휴전회담이 끝날 때까지 총칼을 겨뤄야 했습니다. 고지를 또 뺏고 또 빼앗기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날이 밝으면 오지 전체가 시체로 덮였다. 남북의 수많은 병사들이 휴전협상 계속되는 소모전에
희생됐습니다. 오지 하나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역사 전문가 학생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무의미한 소모전이 반복되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말씀이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담 기간만 무려 25개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2일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남과 북 양측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등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많은 군국 병사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넘어서 평화를 논의할 때입니다. 협정을 맺은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닌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역사의 변혁이라는 중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위기에 대응할 때 평화 통일의 길이 가까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